자, 이번 시간에 해드릴 문제는 자, 23년 2회차 회로이론 복어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 기사입니다. 자, 61번 보시면 그림에서 단자 A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림 보시면 자, 전압원 두 개죠. 그죠? 이렇게 전압원 두 개가 자, 공통으로 묶여있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적용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압원이 여러 개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밀만의 정리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숫자가 수시로 바뀌어 나오니까 꼭 정리해서 문제를 푸세요. 밀만의 정리 VAB는 IZ 생각하고요. 이때 제시 병렬이니까 Y분의 I, 이때 I는 전류원. 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환산했을 때의 값이에요. 그러면 Y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전류원은 2분의 2 플러스 5분의 10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분의 전압으로 이렇게 전류원을 환산해서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대략 4.3V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볼게요. 자, 62번 문제는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옴인 발전기에 임피던스가 1.1 플러스 j3옴인 선로를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한다면 이때 부하 임피던스는 몇 옴일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겠는가 그랬는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죠. 그죠? 자,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부하 임피던스가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려면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으로 이렇게 풀면 바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죠. 최근에 이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옴, 요것만 내부 임피던스 적용하면 안 돼요. 자, 내부 임피던스는 이런 전압 강화까지, 부하 입장에서 보면 전압 강화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얘들이 서로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임피던스는 두 개 합으로, 아시겠죠? 두 개 합 0.3 플러스 j2 플러스 1.1 플러스 j3 더하면 1.4 플러스 j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공액을 취하세요. 여기 공액 취하면 허수 부분만 반대로 취하면 돼. 그래서 1.4 마이너스 j의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63번 볼게요. 63번 보시면 dt제곱분의 d제곱의 xt 플러스 2의 dt분의 dxt 플러스 xt는 1일 때 이 함수의 xt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xt를 구하는데 여기는 2차 미분, 1차 미분, 일반식이잖아요. 이렇게 미분식과 일반식이 혼합이 돼 있을 때 xt를 구할 때는 뭐 묶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xt가 미분에 종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 푸는 단계가 있어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t잖아요. 그러면 요걸 라플라스 함수 xs로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xt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해볼까요? dt제곱은 실미분용 s제곱이죠. 그 다음에 xt는 반드시 xs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두 번째 식 미분이니까 s, xs 플러스 xt, xs 그리고 여기 주의하세요. 요건 계단함수잖아요. 계단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겠죠. 좌변항의 xs 공통이니까 요거 남겨두고 나머지 다 묶어내서 이항시키면 s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식 이해하셨죠? 요거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을 우측항 분모로 집어넣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어떻게 전개돼? s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시간함수를 도로 구해낼 때는 자 라플라스 변환 기본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면 반드시 분모를 분리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나올 수 있는 값이 s분의 1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상수는 아직 몰라요. 이걸 s분의 k1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또 분모가 s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게 k2예요.
아직 요거 상수 몰라요. 이걸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 플러스 1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S 플러스 1분의 K3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3개가 돼서 이렇게 통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K1을 구하는 방법은 조금 빠르게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편법으로 푸셔도 되니까. K1 구하는 방법은 자신의 분모를 여기다가 곱해요.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0을 만족하는 값을 대입시키면 0 대입시켜요. 이렇게 없앤 다음에 0 대입시키면 K1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K1은 뭐가 된다? 이 단계를 거치면 K1은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K2는 똑같아요. 과정. 자신의 분모를 여기다 곱해. 자, 자신의 분모를 여기다 곱하면 요게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없앤 다음에 여기 0을 만족하는 S 얼마?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시켜.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K2 얼마 나와요? K2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답을 쓰세요. 알겠죠? 빨리 풀어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K1, K2, K3는 아직 몰라. 여기까지만 대입시키면 바로 답 나와요. K1이 2이고요. S분의 1. 그 다음에 K2는 마이너스 1이니까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모르니까 그대로 써요. 이렇게. 그대로 써두고 요것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역 라플라스 변화는 뭐가 돼요? 얘는 계산함수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얘는 S제곱분의 1이죠. 여기 T함수잖아요. 그런데 S 대신 S 플러스 1이 들어왔으면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요거 단계만 딱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바로 어디?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 3개라고 기억하시면 둘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t로 나오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빨리 찾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자, T형회로 각 소자의 저항이 4옴, A가 2, B가 12, C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 T가 2일 때 파라미터의 영상 전달 정수는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ABCD를 주어지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각각 4옴의 T형회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ABCD 안 주어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BCD 이걸 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구하는 식은 ln 자연노구입니다. ln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이런 문제는 약간 순환 문제죠. 이렇게 주어지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일일이 구해야 되니까. 자, AD가 얼마? 둘 다 2예요. 루트 2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루트 BC. B가 12, C가 4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2로 빠져나오고 플러스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요건 계산기 누르면 돼. 계산기 누르면 아마 1.3이 나올 거예요. 1.32.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65번. 자, 65번은 자동 제어,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 추치라는 건 뭐냐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하는 걸 추치라고 해요. 알겠죠? 추종이라는 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 속하지 않는 거 뭘까요? 바로 프로세서 제어죠. 이 프로세서 제어는 공업량 정해진 대로 공업량이 정해진 대로 동작하는 게 바로 프로세서 제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자, 삼상 평형회로에서 성간전압이 200V이고 각상 임피던스가 24 플러스 J7옴일 때 Y결선 삼상부하의 유전력은 몇 와트인가 그랬는데 자, 유전력, 즉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이라 했어요.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여기서 보면 24옴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임피던스가 복소수로 주어져서 여기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유전력 구하는 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도 있고 요식도 있어요. 한 상에 3배해서 요식 적용할 때도 있어요.
여기다 적용하는 게 더 빨리 풀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대입시키면 역류를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세요. 그럼 이 전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전류는 여기 흐르는 선전류, 상전류 같죠? 그죠? 그럼 이 전류가 상까지만 흐르잖아요. 왜냐면 부하까지만 흐르니까. 그래서 이 전압 가지고는 안 돼요. 요 200V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드시 상전압으로 환산하세요. 자, 200V를 여기 성간전압인데 이걸 상전압으로 환산하면 성간전압은 루트 3 VP니까 상전압 얼마? VP는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200 이렇게 환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전류 계산 되겠죠? 선전류, 상전류 같고요. 한 상의 임피던스 절대값 분의 상전압. 상의 임피던스 루트 절대값 적용하면 2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분의 상전압 얼마? 루트 3분의 200. 요거 계산하면 아마 이게 25가 나올 거고 루트 3분의 8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제곱하면 3이 약분 되거든요. 루트 3분의 8 그대로 두시고 유효전력 구하는 식에 대입시키면 3의 IP 루트 3분의 8의 제곱 곱하기 R. R은 실수 24. 이렇게 해서 환산하면 1536W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상 결선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회차당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풀 줄 아셔야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67번 볼게요. 자, 67번은 3상 불평형 전압에서 자, 역상전압 250V, 역상전압 50V, 정상전압 250V, 영상전압 20V일 때 불평형률 그랬는데 이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이죠. 정분의 역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정상분은 250분의 역상분은 50이죠. 그래서 환산하면 얼마? 이게 5분의 1이니까 0.2. 자, 퍼센트로 환산하면 20%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자, 이건 제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전달함수 RS분의 CS가 3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분의 1일 때, 다음 중 어느 제동인가? 자, 제동이라 하면 진동을 제거해서 멈추는 비율 이런 뜻인데요. 이 전달함수 2차 지연 제어계가 주어졌잖아요. S의 2차 식임을 이걸 2차 지연제라고 하는데 2차 지연 제어계의 전달함수 기본형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값이 얼마냐면 S제곱 플러스 2의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돼요.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여기에 관련된 문제로만 끝나진 않아요. 제동비의 범위에 따른 이 제역의 응답 특성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3이 거슬리죠. 여기는 1이잖아. 그래서 여기 분자분모를 3으로 이렇게 나눠줘. 3으로 나눠주면 자, RS분의 CS가 얼마가 되죠? S제곱 플러스 3 나누면 3분의 4S 플러스 3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오메가 N은 각주파수인데 내추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각주파수라는 뜻이고 자연적으로 진동이 발생했을 때 형성되는 주파수. 그 다음에 이 델타가 뭐냐면 제동비예요. 이 제동비 범위를 알아야지 무슨 제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오메가 n제곱짜리에 3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오메가 n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2에 델타 오메가 n에 3분의 4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델타에다가 루트 3분의 1 대입시켜요. 응?
오메가 n에다가. 그럼 델타로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자,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이항시키면 이거 얼마가 돼요? 자, 이 약분돼서 이가 되고 루트 3 하나 약분되고 자,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얘는 1보다 크게 나오죠. 이게 1.7이니까. 그러면 제동비 델타가 1보다 크면 이거를 과제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제동이 됐다. 제동이 과하게 됐다. 그래서 뭐라 한다? 과제동. 그러니까 이런 지연 제역에는 비진동으로 나타나요. 실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난다? 비진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설명이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과제동으로만 델타가 1보다 큰 과제동으로만 기억해 두시고 만약 델타가 1이 나오면 임계제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가 1보다 작으면 이걸 부족제동이라고 하죠. 어느 게 답이 문제로 나올지 몰라요. 셋 다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과제동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RLC 직렬 회로에 자, 입력 전압이 EIT, 출력 전압 IT인 경우에 이 회로의 전달함수 IS per EIS 이렇게 구했어요. 자, 요게 이제 전달함수죠? 자, 전달함수가 전압분의 뭐예요? EIS분의 자, 전류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입력과 출력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응용해서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입력이 지금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면 입력분의 출력이 바로 전달함수예요. 요게 바로 임피던스 역수죠. 그죠? 어드미턴스면서 임피던스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역수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RLC 직렬에 따라 무조건 이게 답은 아니에요. 입력과 출력이 결정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RLC 직렬 내류의 임피던스 분의 1이니까 R은 이게 임피던스, L은 LS죠. C는 CS분의 1이죠. 그죠? 요게 전체 임피던스예요. 요거 분의 1 요렇게 풀면 되는데 요게 없어요. 그죠? 그럼 보기에 맞춰줘야 돼. 자, 통상적으로 보기에 맞춰줄 때는 분모의 분모 또는 분자의 분모를 많이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CS를 곱해서 여기 있는 CS를 제거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이죠? LCS 제곱 플러스 요렇게 전개하면 RCS죠? 플러스 요렇게 전개하면 1이죠. 요거 분의 분자의 CS 요렇게 올라가네요. 자, 해당되는 정답은 LCS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CS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0번은 쉽게 나온 문제, 근계적, 어렵게 나오면 뭐 정근성 교차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계적의 숫자만 물어봤어요. 이 근계적은 특성근의 궤적이죠. 근계적의 수는요. 자, 극점수와 0점수 중 큰 수가 바로 근계적의 수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극점이 4개죠. 극점이 중근도 따져야 돼.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잖아요. 몇 개? 극점이 4개예요. 그 다음에 0점은 없어요. 분자가 0이 되는 0점은 아예 0개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큰 수. 극점수가 4개니까 근계적 수도 몇 개? 4개가 되더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1번. 자, 다음 신호름 선도에서 RS분의 CS, R분의 C를 구하라. 즉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니까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그림 보시면 여기서 피드백이 한번 행해졌죠. 그 다음에 순방향 이득은 G1과 G2 이렇게 2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전달함수 R분의 C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어. 플러스란 뜻이에요. 정개환이란 뜻이죠. 정개환이면 분모에 전달함수 구할 때 분모에 1 마이너스 피드백 이득, 괴롭함수 이득, G1, H1. 정개환인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요거 분에 순방향 이득, G1 플러스 자 G2도 위로 해서 이렇게 순방향 이득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G1 H1분의 G1 플러스 G2.
자, 7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전달함수 GS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0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직류이득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직류이득이라 하면, 자, 직류라고 주어진 요게 포인트인데, 직류는 주파수가 0이죠. 주파수가 0이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수 S가 J 오메가거든요. 이 오메가가 주파수가 들어가는데, 결국 얘가 0이란 뜻이에요. 직류이득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직류이득 S만 0으로 두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걸 지제로라고 할게요. 얼마? 2분의 10 해서 5가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자, 73번은 반파대칭 정연함수의 고조파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이 반파의 특징은 뭐냐면요. 홀수파로만 나와요. 홀수파. 알겠죠? 즉, 기본파가 존재한다면 그 다음은 상고조파, 그 다음은 오고조파 이래서 1357 이렇게 홀수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연함수니까 당연히 사인항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 뜻은 뭐냐면 사인의 기본파가 오메가 t면 그 다음은 사인의 3오메가 t, 그 다음은 사인의 5오메가 t 이렇게 무한급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게 홀수파만 찾으면 돼요. 오고조파가 정답이 되겠죠. 3번이 맞습니다. 76번 볼게요. 자, 76번은 그림과 같은 RC 저역 통과 필터에서 단위 임펄스를 입력으로 했을 때 응답 HT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전달함수만 아시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저역 통과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저역은 주파수가 낮은 영역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C가 출력 측에 들어가면 이런 이 필터를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 자, 주파수가 낮은 영역을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자, 단위 임펄스를 입력으로 했을 때 응답을 구하라 그랬는데 전달함수를 일단 구해요. 전달함수 어떻게 되죠?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델타 t분의 ht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겠죠. 그죠? 여기 전달함수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고 소자가 주어지면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자, 전체 임피던스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출력 측 임피던스 CS분의 1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CS를 이렇게 내려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역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문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분자분모에 RC로 나눠서 즉 S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RC로 똑같이 나눠주면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RC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RC분의 1은 앞으로 묶어내고요. S 플러스 RC분의 1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함수죠. 기본함수 바로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환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도로 시간함수로 변환하면 RC는 그대로 곱해져 있고 요것만 치수함수로 써주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도로 시간함수로 변환하면 RC분의 1은 앞에 상수로 곱해내고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입력이 여기 있는데 입력은 임펄스 함수기 때문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거든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RC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자, 75번은 8 플러스 J6음의 임피던스에 13 플러스 J20V의 전압을 가했다면 복소 전력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자, 복소 전력은 이 전압이나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이 복소 전력이라 하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소수로 구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자, 특징이 있어요. 전압이나 전류를 그냥 곱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얘를 공액을 취하면 얘는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자, 전압을 그대로 곱하면 전류의 공액을 취해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졌는데,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럼 임피던스가 주어졌다면, 이걸 가지고 전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전류. 자,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류 I의 복수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V가 되겠죠. 그죠? 자, 임피던스 얼마? 8 플러스, 자, J의 6분의, 자, 전압은 13 플러스 J의 20이 되겠죠. 이렇게 복소수로 구해내세요. 크기로 대입시키지 말고. 알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환산하면, 자, 전류가 얼마로 나오냐? 2.24 플러스 J의 0.82로 이렇게 전류가 계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시켜도 되고 여기다 대입시켜도 돼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크기로 나오되 허수 부호만 반대로 나오거든요. 허수 부호만 반대로 나오니까 허수가 일치하는 값, 크기만 일치하는 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대입시켜요. 요새 문제가 여기로 대입시켜서 푸는 게 자주 나와요. 피상전력 PA는 전압의 복소수 얼마? 주어졌잖아요. 13 플러스 J의 20에다가 곱하기, 자, 전류의 복소수 2.24 부 마이너스 J의 0.82. 공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계산기 누를 때는 여기 있는 20의 I, J의 20은 20의 I, 얘는 0.82의 I. 항상 허수를 뒤로 넣어서 계산기 넣어야 되고 곱하기도 빠지면 안 돼요. 계산할 때. 왜냐면 곱하기 생략하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복소 전력이 자, 45.5 플러스 J의 34.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6번은 다음 전달함수에 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전달함수라는 것은 전달함수는 자, 입력분의 출력이죠.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가 계산이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도 있을 거고 분자도 있을 거예요. 전달함수라 하면. 그런데 분모의 값을 0으로 놓은 방정식을 뭐라 하냐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구해진 이 근이 자, 출력의 특성을 결정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이란 말을 붙여줘요. 특성 방정식. 그러면 1번이 맞는 설명이겠죠? 이 계라는 건 뭐냐면 2차 지연 제어계란 뜻의 약어예요. 약자. 알겠죠? 그냥 이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계회로 해서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한 방정식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보겠습니다. 자, 77번도 삼상에 관련된 문제, 삼상 꼭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평형 삼상회로에서 Y결선이고 선관전압이 173.2의 위상 0도, 선전류가 20의 마이너스 120도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자, 보기를 보시면 위상까지 구했죠? 그래서 크기로만 대입시키면 안 되고, 위상까지 자, 정확히 대입을 시켜야 돼요. 이거를 등가로 대략 그려서 설명해보면, 자, 부하의 Y결선이니까 Y결선 이렇게 대략 그려요.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정도로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주어진 게 선간전압이 주어졌어요. 선간전압이 얼마? 173.2의 위상이 0도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전류를 주어지고 요게 선전류, 상전류 같은 전류인데 이 전류가 20에 마이너스 120도로 주어지고 여기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를 벡터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벡터로. 그럼 이 한 상의 임피던스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요 선간전압은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류가 상까지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간전압을 뭘로 환산한다? 상전압으로. 상전압으로 환산하면 선간전압보다 루트 3분의 1만큼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환산, 크기 환산해주고 그 다음 위상도 고려하세요. 위상.
자,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서죠. 그러면 상전압은 30도 뒤진다. 요거까지 고려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상전압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 100이 되겠죠. 상전압 얼마? 크기 100에 위상이 마이너스 30도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부하의 임피던스 ZP는 얼마? 상전류분의 상전압. 상전류가 20의 위상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자 상전압은 크기 100의 위상 마이너스 30도. 요거 환산하면 5 나오죠. 그죠? 절대값 5가 되겠고, 자 여기 위상은 분모 위상이 분자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붙여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30에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120 하면 90도 요렇게 나오겠네요. 절대값 5의 위상 90도. 자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8번. 자, 부하가 델타 결선돼 있고 이것도 3상에 관련된 문제죠. 회로에 A상의 컨덕턴스가 0.35, B상의 유도성 서셉턴스라고 유도성 서셉턴스가 0.35, 그 다음에 C상의 컨덕턴스가 0.35일 때 이 부하의 영상 임피던스는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자, 기억하기를 영상이란 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실제 문제는 영상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는 사실 오류예요. 그죠? 근데 사실 CBT로 바뀌다 보니까 이의제기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 어드미턴스 예전에 한번 출제됐는데 숫자가 바뀌어 나왔어요. 영상 어드미턴스 Y재료는 3분의 1에 자, A상 컨덕턴스 플러스 B상 컨덕턴스 플러스 C상 컨덕턴스. 그러니까 영상분전압, 영상분전류 그거와 똑같아요. 각상 모두 더해서 3등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요거 부 잘 주의하셔야 돼요. 유도성 서셉턴스는 임피던스는 플러스 J잖아, 유도성이. 그죠? 근데 서셉턴스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J를 붙여야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J 0.3. 그래서 대입을 시키면 3분의 1에 Y의 0.3, 얘가 마이너스 J 0.3, 그 다음에 YC가 자 플러스 J의 0. 컨덕턴스니까 그냥 0.3. 요거 정리하면 0.2 마이너스 J의 0.1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부를 주의하라는 거. 유도성 서셉턴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9번. 자, 79번. 이 문제 한 70년대, 80년대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차 지연 지역에서 보드선도에서 이득곡선에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의 주파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 이 점근선이 만나는 교차점은 실제로 보드선도를 그려보면요. 이득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딱 끊어져요, 이렇게. 자, 요게 바로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인데, 자, 이 주파수가 무엇과 같냐면, 자, 고유 주파수와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꺾이는 이 점의 주파수가, 교차하는 이 점의 주파수가 바로 고유 주파수 오메가 n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 볼게요. 자, 80번은 다음 그림의 논리 게이트는 그랬는데 우리가 논리 게이트는 그냥 무접점을 해서 AND, OR, NOT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소자 안에 이런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에서 보면 TR이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TR의 기능은 NOT예요. 즉 부정의 기능을 하는 이 소자가 바로 T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이오드 방향을 잘 봐요. 다이오드 방향에 자, 이게 P형이고 이게 N형이거든요. N형 부분에 이렇게 그어진 요소는 쭉 그어요. 쭉 그어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나트가 들어갔죠. 나트는 이 반원 그린 이 게이트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3입력에 여기까지 보면 AND야. TR이 없으면. AND인데 자, 이 부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트하고 자, AND하고 합성이 돼서 요거 우리가 뭐라고 칭하냐면 NAND라고 칭해요. NAND 게이트.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NAND 게이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 응용한다면 여기 다이오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면 여기다 5호 이렇게 붙여줍니다. 5호 게이트. 알겠죠? 다이오드 반대가 되면 5호에 만약에 TR이 들어갔으면 5호에 또 부정. 이런 식으로 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이오드 소자는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자, 이번에 이제 CBT로 바뀌면서 좀 출제가 예전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로 기출 문제 풀어드렸고 부디 여러분들 점수 잘 획득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